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의 플랫 638화 나인퍼즐 세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편이겠죠? 네. 네.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이자 독설록슨 강상준입니다. 전대입니다. 총과장입니다. 이렇게라도 가끔씩 환기를 시켜줘야지. 그러니까 딴 것도 많이 환기시켜줘요. 오라 달콤한 장르소설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리디에서 둠스데이 프린세스 티저북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책의 일부를 선공개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알림 신청해 주시고 이러면 추가적인 이제 할인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미리미리 알림 신청하셔가지고 미처 아직 종이책 안 사신 분이라면 전자책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자책이 이때 나오는군요. 이제 이거는 일종의 알림이죠. 진짜 나오는 건 한 7월 중순쯤에 나오는데 그 전에 요걸로 한번 맛배기 하시고 결정하셔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까지 뭐 한 100만 원 하는 줄 알겠어. 그 종이책이 많이 나왔답니다. 네. 특히 한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우리가 소설책을 많이 내기 시작해서 네. 네. 어느덧 벌써 쌓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준비 중인 또 서스펜스 스릴러 단편집 작품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재밌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아서 또 조만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청취 탑10 자,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3주간 요거부터 얘기해보고 갈게요. 요거 하는 이유는 이름이 언급되면 기분이 좋다. 그럼 댓글을 달거나 후원을 해주신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 약간 요즘에 퇴색된 듯한 느낌이. 예, 이게 팟빵 통계다 보니까 뭐 유튜브나 뭐 애플 팟캐스트 이런 거는 안 잡히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그래도 하네. 언급이 되면 뭔가 흔적 남겨주세요. 네. 네, 저번에 남겨주신 분도 있고 하니까 그쵸.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1위 남궁 레드님 5일 12시간 20분. 2위 듀 CF님 DUETHIEF님 5일 8시간 20분. 3위 10904528님 3일 23시간 21분. 4위 똥호쭈당님 3일 22시간 48분. 5위 9830776님 3일 18시간 15분. 6위 리즈님 LEDS님 3일 17시간 24분. 7위 SCW1011님 2일 22시간 37분. 8위 데프레님 2일 7시간. 9위 상도동 갬보이님 갬보이 1일 22시간 11분. 10위 후들님 HODL님 1일 21시간 6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듣고 계시는군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전체 청취 시간은 우리가 많이 줄었더라고. 그치. 아마 유튜브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조금 그쪽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졌나? 라는 생각도 들고. 편하니까. 네. 뭐 팟캐스트 전체 파이가 또 줄어든 것도 있을 테고. 그렇죠. 예. 뭐 의식하지 않고 당분간은 계속 합니다. 책이 나오기 때문에. 네, 많이 사주십시오. 자, 9화 저번 중간까지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어가 볼게요. 그 지난번에 좀 48시간 대기 전에 풀어줬잖아요. 그 양정호가 약간 당황해하는 눈치였다. 분명히 어디론가 갈 것이다. 그렇지. 라고서는 이제 봤더니 진짜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그게 갈대밭이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계속 그 줄다리기를 한 게 있긴 했었네. 뭐였냐면 보도국을 불러라. 부르면 거기다 얘기를 하겠다. 그걸 부르면 네가 무슨 얘기를 할지 우리가 뭐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그냥 너 나가 이 새끼야. 어디로 가나 좀 보자. 막 약간 그런 느낌이 된 것 같아. 그리고 재산이 바로 내려가서 따라 붙었는데 어디선가 총소리가 나잖아요. 거기가 그 어떤 남자 둘이서 막 사냥하던 그런 곳이었잖아. 네, 거기 뭐였냐면 검사 출신 로펌 고문 권상범 이분이 이제 박성웅 씨. 그다음에 뭐 양천시장 뭐 김모일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사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들어보면은 이 갈대밭 여기를 빨리 치우고 뭔가 이제 세워야 되는데 뭐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사냥이나 하면서 소위를 하고 좀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이제 로비하고 있는 거지. 아유, 뭐 고모님 그 사냥 좀 더 하시게 자꾸 즐기시라고 아주. 지금은 로펌이었어? 검사 아니고? 아, 그치. 그러니까 검사 출신 로펌 검사장 출신이었어. 뭐 이런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총소리가 난 것 때문에 깜짝한 사이에 양정호한테 이제 제압당한 거예요, 최산이. 딱 봤는데 양정호가 사라졌어. 그래서 아유 어디 갔어? 하고 막 따라갔는데 갑자기 튀어나왔지. 그래서 최산 총을 이제 들고 간 거죠. 그렇지. 제가 면목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아, 경찰이 총을 뺏겼어?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 그 고톤이야. 뭐 면막이 없습니다. 아니군요. 아니야. 송강호잖아 이씨.
자꾸 엄한 살을 자꾸 소환해. 에이 뭐 내가 면목이 없네. 그래서 이제 양정호가 하늘에다 총을 쏘면서 범인 시선을 끌려고 했지만 결국 권상범이 총을 맞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그리고 양정호도 이제 그걸 말려고 가다가 오히려 총에 맞은 거지, 그 사냥총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한샘이 도착해서 보니까 양정호도 총 맞은 채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거죠. 나 이때 그래서 나는 어깨 부위 맞은 줄 알고 이게 어디 실려가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더라고. 이미 사망한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고 봤어. 왜? 그래야지 미스터리가 좀 더 유해가 되잖아. 아니 얘가 살아있으면 막 불 테니까. 그렇지 보도국 불러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거의 유언 비슷하게 남기는 게 그 아이 잘못이 아니다. 신동아, 서진. 아니 끝까지 말을 하라고. 신동아만 얘기하면 이게 언론 잡지인 줄 알잖아 다들. 아 이거 신동아, 서진. 식당까지 얘기했어야지. 그러니까 신동아라고 하는 뭐 주간지에 서진이라고 하는 사람 뭐 기자가 얘기하나? 그 생각했거든. 재밌잖아. 나중에 유언은 확실하게 문장 그 뭐 육하원칙에 따라서 다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점점점 하지 말고. 미리 다 적어놨으면 되잖아. 죽을 줄 몰랐겠지. 보도국 불러달라고 했잖아. 그때 말하려고. 하여튼 그러고 그 현장에서 또 그 양정호의 핸드폰도 사라졌다고 하죠. 왜냐하면 앞에 그 추격전 할 때 양정호가 어떤 추격 장치 그 GPS 송신되는 거를 보면서 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범인을 알고 있었던 거지. 얘를 쫓고 있어서 이 갈대밭으로 간 이유는 그 범인이 누군가를 노린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장소로 그냥 막 간 거네. 그치. 그 최사는 또 놓치고 조금 뒤늦게 도착해서 총 뺏기고 그런 총을 쏘는 범인을 막아서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 장면 되게 좀 놀라웠던 게 놀라웠다기보다는 그냥 놀란 건데 누가 이렇게 달려드는 거야. 그게 양정호였잖아요. 이게 검사 출신 권상범이 들고 있던 그 사냥총으로 얘를 쏜 거야. 그치. 물론 안 맞긴 했었어. 근데 그게 왜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그게 꼭 자기를 해칠 거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야. 이제 그 이때부터 쓰러져가지고 대사가 없어져서 얘의 속내를 들을 수가 없지만 주변에 누구누구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야. 우리 검사인데. 그리고 얘는 아는 거야. 아 그때 내 차례구나. 뭐 이렇게 내가 그때 뭘 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오철진인가? 걔도 알고 있었잖아. 이제 내 차례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자기한테도 뭐 화가 덮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좀 과민 반응을 보인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얘한테 뭐 이렇게 마이크를 대준 적이 없잖아. 이때부터 계속 혼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범인한테 총을 맞았는데 덜 죽었어. 그래서 처음으로 범인이 실패했나 보다 이러고 이제 결국은 실려가죠. 그치. 구급차에 실려갔어. 그리고 이때 이제 이나가 그래요. 양정호 팀장이 한 것처럼 우리도 보도국을 이제 이용을 해보자. 그래서 익명으로 사건이랑 퍼즐에 대해서 이제 방송국에 제보를 하는 거죠. 서장 달려오잖아. 어떤 새끼야! 하고서. 어떤 새끼야! 그것도 비슷한데? 근데 그 서장은 맨날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깽판 돕고 가는 그런 캐릭터잖아. 네. 누구야? 맨날 그거 누가 물었어? 제대로 해결 안 하면 니네 다 옷 벗을 줄 알아! 이거 1화 초반에는 그 전 서장이랑 둘이 막 얘기하면서 아유 형님 뭐 좋은 데 가셨어야 되는데 처음엔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갈수록 애가 이상해져. 아니 윤인한테만 되게 고분고분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고 그 부하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그 잿더리 몇 번 날라갔어도 돼. 전화기도 던지고. 그러니까 예전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그 투명한 유리 잿더리 이거 항상 날리는 용도잖아. 아니면 사람 죽이는 용도든가. 근데 요즘엔 안 던지는 것 같더라고. 요즘 잿더리가 없죠. 있었어.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 흡연실에 담배를 있겠지, 필 수 흡연실에. 없어요. 아 그래? 그럼. 사무실 안에서 못 피지. 못 피게 돼 있어요. 뭐 못 핀다고 안 피냐? 저번에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어떤 선생이겠지? 어떤 어른이 이렇게 걸어 나와. 근데 두리번 하더니 담배를 태우는 거야 학교 앞에서. 원래 학교 근처 30m 이내에서 담배 못 피게 돼 있잖아. 근데 분명히 학교 교직원인데 거기 나오는 어른이라면은 거기서 밖에 나와서 그러고 있냐? 한참 봤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왜 눈치 보면서까지 그렇게 피냔 말이야. 그렇게 핀다니까? 사무실인데 뭐 어때? 누가 안 돼. 보겠어? 아니야, 그건 냄새 배서 안 돼. 아무튼 그 유리 잿더리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구나. 요즘 안 던진다. 예전에 올려져 있으면 저 분명히 깨지는 거잖아. 뭔 소리야? 그렇지 않아? 장르물을 너무 많이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살인도구로 사용되는 거기 경우도 핏자국 많고. 남아 있어. 얘가 범인이요?
어쨌든 그렇게 제보를 하니까 이제 방송에서 막 나오고 있었죠. 요즘에 지금 서울에서 무슨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퍼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제 보도국에 이번에는 퍼즐이 배달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TV를 통해서 한샘은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샘은 이제 권상범 병실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퍼즐이 도착했잖아요. 근데 권상범은 아직 죽지 않았는데 하는 순간에 띠 하면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그 순간에 죽었나? 그게 아니야. 누군가 와서 주사를 하고 갔다는 식으로 나오잖아. 그렇죠. 네. 독극물을 갖다 주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상범 사인이 독극물이다. 그래서 누군가 수액의 약물을 바꿔치기 한 것이다. 의료인인 척 들어가가지고 싹 놓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범인은 이제 의료 지식이 있다. 여기 다 나온 거죠 이제. 근데 의료 지식이 뭐 없어도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거는 장르를 너무 많이 본 사람들이나 아는 거고. 아니, 보통 사람 모르지. 독 먹으면 죽는 거는 뭐 의료인만 아는 상식인가? 야, 수액 이렇게 어디다 넣어야 될지 이런 모르겠지. 그것보다 그거지. 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전혀 의식을 못했다라면은 어떤 병원 관계자일 수 있고 뭐 그런 얘기 아니었을까?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근데도 있지. 거기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CCTV 확인해가지고 얼굴 다 대조해본 다음에 거기 있는 의료진들한테 좀 낯선 얼굴 있는 거 찾아보라고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병원 사람이 아닌 사람일 거라고. 그렇지, 그거는 맞았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뭐 의료 지식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 포인트인 것처럼 다뤄가지고 뭐 진짜 뭐 대단하게 아니 안 들키고 죽인 것도 아니잖아. 이게 독살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하면은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치. 금방 알 수 있게 해놓고 마치 의료 지식이 없는 사람은 못 죽이는 것처럼 좀 그랬다. 그리고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양정호가 도윤수 사건 다음 날에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더원시티 근처에 있었대. 그때 누구냐 한샘이 전화했는데 그 받은 위치가 여기였던 거죠.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냥 전화했는데 나중에 이제 양정호 죽고 나서 이제 통화 추적을 다 한 것 같아. 그래서 윤희나가 이제 또 막 생각을 해보죠. 범인이 일부러 권상범이 사냥을 즐긴다는 거를 알고 엽전까지 준비를 해놨어. 근데 왜 살인을 실패했을까? 그건 바로 양정호가 변수였을 것이다. 양정호가 죽길 바라진 않았을 거니까 권상범을 확실히 못 죽였을 것이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아주 잘 명중시켰던데 뒤에 두 방. 근데 안 그런가? 죽었어. 안 죽었잖아요. 근데 맷집이 튼튼했던 거지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힘들게 죽이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앞서 얘기 안 했지만 그 윤희나 삼촌 살인 현장이 너무 보존이 뭐 너무 깔끔하게 죽였다 이거잖아. 증거가 없고 단서가 없고. 목에다가 송곳을 찔러 그치. 넣어가지고 죽인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살인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었던 진짜 그거 기자 이강현 기자. 자살로 위장했던 거기 현장은 생각보다 어지러웠다 이거잖아. 그렇죠. 첫 살인이니까. 자살로 보기 좀 애매해. 자기가 이렇게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자살한다고? 그러니까 의도는 이거 수면제 먹고? 이거 타살이다 이거 표현했는데 실패한 거지. 그래서 안 알려지게 된 거야. 그 다음에 한 8개월 뜸을 들여서 이제 죽이게 된 거잖아. 조금 더 화려하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또 납득가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 어차피 극장형 범죄잖아. 이런 식으로 해봤자 소용이 없다. 알려야 된다. 뭐 각오한 거 이제 죽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뜸을 많이 들여서 생각해 보면은 거의 10년 이상 걸쳐서 한 거잖아. 그렇죠. 나중에 뭐 얘기하지만 10년 전에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가지고 멈췄는데 윤희나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내 살인이 계속되게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 님들 관심 좀 이거 아니면 그러게. 관심종자? 그치. 뭐 관종이네. 목적이 그거였네. 뭐 그런 거였죠. 뭐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 과거의 그 사건 그 원흉이었다 이 사람들.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크로비스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 위에다가 지은 그 건축물이 가진 그런 어떤 상징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 작가도 그렇고 이 범인도 그렇고 이제 그거를 11화에서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건 한국이다 갑자기. 그래서 일부러 장르물 특유의 냄새를 많이 풍기면서 뭐 약간의 대한 세계에 있냐 그런 변칙적인 걸 가미를 해놓다가 이런 식으로 끌고 오니까 사실 좋든 나쁘든 약간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렇죠. 이게 잘 맞물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어쨌든 따라는 가게 됐어. 생각해보면 더원시티가 계속 가운데 있긴 했거든. 그거는 확실하니까 이거 분명히 작가 의도가
당연히 있었고 정말 잘 가렸다라는 생각이야. 진짜 거기까지 재개발은 진짜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 근데 도윤수 이런 사람도 건설회사 사장이고 이러면은 뭔가 연결이 돼 있긴 하겠다라고 싶으면서도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개발 뭐 이런 어떤 네.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그 전반적인 한국 영화의 어떤 그 발판이 되는 그 재개발 그걸 가져와서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지. 그렇죠. 깡패들이 동원이 되고 막 철거를 하고 거 버티고 뭐 돈을 어떻게 하고 뭐 이권 다툼이 있고 위에서 봐주고 누가 더 먹고 이 얘기가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이거지. 근데 그렇게 다 줄줄이 엮인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송을 본 황쌤이 경찰서에 익명으로 전화를 합니다. 퍼즐을 그린 사람이 어떤 근거로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울먹울먹거리면서. 울먹거렸나? 그냥 말투가 그런 거 아니었어 그 사람? 말투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황쌤이 계속 사실 그림 그리는 게 취미였잖아. 네. 그 윤이나도 사실 또 그림을 또 그려요. 퍼즐이 배달된 다음부터 뭔가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된 거지. 서로 막 그림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 퍼즐 그림을 얘가 그렸다 이거잖아. 네. 근데 자기는 범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연히 돕게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앞서 얘기 안 했지만 그 윤인나 상담인 승주랑 같은 집에 사는 걸로 나와요. 맞아요. 근데 같은 집이라고 해서 가보는데 그냥 같은 집이라기보다는 공간을 나눠 쓰고 있어서 전혀 건물이 하나고 방도 아니 그러니까 문 입구도 두 개잖아요. 따로따로 있었어. 네. 그래서 거기를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왜 둘이 같이 살아요? 뭐 집값이 비싸고 어쩌고 저쩌고 막 뭐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는 일반적인 남자랑은 다릅니다. 뭐 성소수자라고 이제 얘기하죠. 약간 그런 식으로 유일한 친구다 이승주의. 그리고 걔 방에 들어갔는데 여기도 굉장히 약간 인간적인 그런 방이었죠. 황쌤 방은. 그래서 지금 뭐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약간 정리를 하자면 결국 그래가지고 황인찬이 전화했다는 거를 알고서는 뭐 찾아내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게 된 거죠. 차 블랙박스에 찍혔어. 네. 여기서는 거의 CCTV를 통해서 거의 모든 단서를 다 찾잖아. 그렇죠. 그거를 검토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 텐데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든 것처럼 묘사를 한다. 근데 뒤에는 그냥 금방 찾아. 네, 최소한이 이제 능숙해진 거지. 금방 막 찾는 거지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봐. 그 블랙박스에 찍혔다고 쳐. 근데 밤이잖아. 그 사람을 언제 불러다 그것 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벌써 시간이 엄청 지날 텐데 바로바로 하더라고 이제는. 자세한 설명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게 늘 얘기하지만 뭔가 이제 현대 미스터리물에서는 이 CCTV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풀어내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것 이상으로 진짜 전능한 어떤 그런 시점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잖아. 당연히 그래야 이제 그게 사건이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단서가 남는다라는 그런 거를 현대적이면서도 미스터리 장르적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또 기법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아. CCTV에서 못 발견한 건 다 블랙박스. 어쨌든 여기 둘의 조합.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된지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서가 되잖아.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독자를 하여금 보게 만들고, 근데 이게 전부 다 볼 수는 없잖아. 뭐 얼굴이 가려져 있다든지, 뭐 여기는 또 가려져 있다든지, 어쨌든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면서 풀어나가는 그 기법 중에 하나가 돼버린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그 처음에 있었던 이명 사건 때 그때도 범인 발견이 안 된 게 그 주차된 데가 그치. 사각지대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누가 차를 댔는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지. 그 직원이 얘기하잖아. 저기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 CCTV 없다고. 안 그래도 이제 달려고 했는데 이게 사건이 났네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손쉬운 기법이 된 것 같아. 그렇죠. 여긴 또 없어. 그렇죠. 왜냐면 전부 다 설치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 돈이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도 보면은 지하주차장에 보면은 CCTV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각도 이렇게 보면 저기는 안 닿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데가 거기다 있어. 주차하지 마세요. 위험해. 거기 안 좋아. 그러니까 저기는 누가 긁어놔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뒤에서 진짜. 교살당하는 거 아니야? 조심해. 하여튼 그래서 뭐 다 얘기를 했고 황인찬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10년 전에 이승주한테 그림 의뢰를 받았다. 그때는 이제 퍼즐 형태는 아니었다.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달라고만 의뢰를 받았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같은 공간에 살았지만 뭐 그 그림을 갖고 뭘 하는지 전혀 몰랐다. 그리고 뭐
원래 이승주가 뭐 같은 뭐 동기인데 별로 친하진 않았고 원래 이승주라는 사람이 친구도 없었다. 그치. 그랬는데 이제 더원시티 개원 이후엔가 이승주가 공동 원장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서 같이 이제 병원을 차리게 됐다. 그 병원이 더원시티 근처에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런 거라서 네. 여기를 대상으로 하면은 돈 좀 벌겠다. 그렇지. 돈 좀 뜯어내면 되겠다. 저희 두둑한 양반들 모여서 한다. 그치. 그리고 이제 그때 첫 편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1편인가 얘기했었는데 그 남나리 경사라고 있었잖아요. 이주영 씨. 네, 그 사람이 이제 이승주의 중학교 동창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왜 중간에 막 그 상담받으러 다니는데 들키잖아 그 이나한테. 네, 그래서 이승수 쌤이 잘 보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학교 동창이어가지고 받을 수가 없어서 학생한테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지. 나왔었죠. 걔한테 내 얘기하기 싫다 이거 아니고. 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어렸을 때 이제 놀이공원에서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랐고 그래서 놀이공원을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때 이제 엄마가 그 얘를 놓친 건지 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엄마를 찾고 싶긴 한데 내가 그 엄마만은 뭐 할 건지 알아? 뭐 하면서 죽여버릴 거라고 막 그런 얘기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억에 남았었겠죠. 아니 근데 몇 살인데 그걸 못 찾는 거야? 나 좀 이해가 안 가. 7살이었어요. 야 7살. 네. 근데 요즘에도 미아가 있긴 하겠죠, 당연히. 네, 있겠지. 있죠. 근데 옛날에 더 7살이면 많았겠지. 뭐. 그 옛날에 7살이면 아마 뭐 만 5세, 그런가? 6세 정도인 거죠. 그러면 좀 모를 수도 있지. 옛날에 그 서울의 팩만 봐도 미아 찾기 뭐 그거 엄청 캠페인. 많았지. 요즘에도 있나 그거? 근데 요즘에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고 인터넷 뭐 다 망에 다 있고 해서 정보를 여기저기 다 공유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예전 같으면은 만약에 어디 부산에서 잃어버렸는데 서울 사람이면은 그렇죠. 찾기 힘들겠지. 그렇지. 그래 일부러 뭐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잃어버린 거잖아. 그렇지. 그런 거죠. 그래서 찾아오라고 식당도 계속 하는데 얘는 식당을 한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식당 위치를 기억을 못했다라고. 식당 자체를 기억 못한다 그랬었어요. 그런가? 네, 애니까 그런 거 잘 모를 수 있지. 그때 이제 전 국토부 장관이었던 그 김무룡 의원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나와요. 먹고 뉴스에서. 더불어 가 두부 네, 그분. 김응수 씨. 그리고 범인이 이제 누구인지 다 밝혀졌잖아요. 그 대상인 이승주는 이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상태였죠. 얘가 납치했겠지 뭐. 근데 뭐 죽이는 장면이 안 나와서. 그냥 옥상에 부른 다음에 밀친 거겠죠, 뭐. 그러니까 항상 안 나오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재연할 때 이제 그 윤이나가 이제 해서 나오는 거 정도. 네. 그래서 안 나오는데 사실 뭐 박규영 배우가 막 되게 막 마동석도 아니고 뭐 김홍수를 어떻게 옥상까지 끌고 가서 그러네. 공범이 없으면 쉽지 않네. 아니, 야, 옥다가 따라와. 대부분의 이 살인 사건이 거의 막 닌자야. 그렇죠. 별거 다 해. 뒤에서 막 진짜 인기척 없이 막 목에다 막 알고 찔러주고 막 이런 보면 거. 일본에서 수련 받고 왔어. 장난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한샘이 이제 마지막으로 양정호 보육원 출신 형을 찾아가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누구냐? 그때 20년 전에 신동아 시장에 서진 식당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딸 이설이라는 애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게 더원시티가 이제 신동아 시장이라는 곳을 밀어내고 들어선 건물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그 강치목이 예전에 우리 좋은 때 있었잖아. 뭐 그 좋은 때가 나오는 거지. 이명과 강치목이 이제 그 시장에 사장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보상금을 줄 테니까 땅 팔라고 설득하고 다니고 있었던 거죠. 주로 이미영이 이제 입을 털면서 이렇게 설득하는 거고 강치목은 약간 행동대장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미영의 퍼즐을 이렇게 혀를 나불나불 대는 그런 형상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 왜냐하면 서진 식당에 이제 그 이남숙이라는 사람하고 이명이 아는 사이였잖아요. 그 옆에 무슨 옷가게 하고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이명은 옷가게였고 애가 처음 왔을 때 그 이남숙이라는 분이 이제 되게 잘해줬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리 잡을 수 있게 막 도와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딸 찾으려고서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당을 팔 생각이 없었잖아요. 딸이 언젠가 여기 알고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내가 진짜 딴 데 가버리면 영영 못 만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다른 식당 한 줄도 몰랐다. 그러니까. 어린애니까. 그리고 이때 이제 양정호가 여기 서진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보육원에서 나왔는데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받아준 거죠. 뭐 숙식 해결을 하고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시장이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그 철거를 막고자 안에서 이제 투쟁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건설회사 사장이었던 도윤수가 강치목을 협박하죠.
그 용역업체였던 거잖아요, 강치목이. 행동대장 뭐 도윤수가 직접 못하니까 이거 외주를 준 거지 얘한테. 원래는 도윤수가 그 일을 많이 한 거야. 네, 막 철과 용역 이런 거 하다가 얘가 이제 찍혀서 자기가 못하니까 자회사 비슷하게 맞아요. 해서 이제 수주 뭐 하청 줘가지고 얘를 하여금 이제 하게 만들었던 거고. 너 이렇게 일을 못해 막 하면서 내가 나서야 되냐? 내가 하지 이럴 거면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가 밀고 가자. 그래서 밤에 이제 덮친다. 포크레인으로 진짜 밀고 들어가죠. 화염병 던지고 주고받고 막 그러잖아. 시위하는 쪽이랑. 그래서 뭐 시위하는 쪽은 막 불타기도 하고 그러지 사람이. 밤에 이제 습격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맞고 내쫓기고 이때 아니 양정호도 뭐 엄청 얻어 터지는 걸로 나오고.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안 나간다고 버티다가 뭐 불 난 데에서 뭐가 떨어졌죠 위에서. 왜냐면 이제 그 강치목이 얘네들 한 번에 다 쫓아내려고 이제 막 불 지른 거죠. 기름 부어가지고. 화염병을 던졌잖아요. 아예. 처음엔 그랬고 나중에 아예 기름통을 들고 와서 기름을 쫙. 맞아. 화염방사기 같은 거 썼어. 화염병은 여기 저항하던 사람들이 사용한 무기였고. 그걸 받아가 다시 던진 거지 얘는. 아무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결국은 대규모 방화 사건으로 번졌고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언론과 아까 이제 주웠던 이강현 기자가 그랬겠지. 그 죽은 남 누구요? 이남숙 씨. 이 사람이 뭐 반항하고 대들고 이러다가 죽은 사람한테 다 덮어 씌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가신 분이 딱 이분 한 분인데 이분을 이제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경찰도 출동하지 마. 우린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러잖아요. 이미 이제 돈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경찰이 연결이 돼 있었고 국토부 장관이 이제 아직 죽진 않았지만 잡혀갔잖아. 걔도 이때 뭐 요거를 허락해주고 뭐 하고 이제 다. 아까 검사장 그 양반도 전화 뭐 잘해드려야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이제 종결시키죠. 이때 이제 관여한 인물들이 지금 퍼즐 연쇄살인의 피해자였던 거죠. 한 번에 쫙 나오지. 네, 막 전화하는 거 계속 나오잖아요. 이번에 좀 한 건 하시겠어요? 그래서 윤동훈 서장은 이때 이제 뭐 세채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거 팔아가지고 저거 한남동에 저택 샀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그 이나의 이름으로 샀다가. 그렇지. 왜냐면 자기 이름으로 하면 걸리니까.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부모님도 그 상가가 뭐 10채가 거기 있었대요. 맞아. 그러니까 개발될 거 알고 미리 사놨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부자였던 거야. 양평 고속도로 같은 거지 뭐.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면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나가. 그랬더니 뒤에서 갑자기 이승주가 다가오죠. 이나야 돌아볼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 장면이었어라고 이제 기억을 해내는 거죠. 이게 중간중간 몇 번 나왔어. 뒤에 이제 사람이 서 있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냈는데 누군지는 몰랐던 거지. 그리고 실루엣도 예전에 나왔던 실루엣은 약간 남자 실루엣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아예 머리 싹 보이더라고 여자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화로 가면은 이제 10년 전에 양정호가 이승주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주 어머니의 그 유품을 건네죠. 요게 이제 그 손수건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 최산이 그 모른 척 하는 줄 우리는 알았던. 손수건이 있었는데 그 손수건. 낡은 손수건. 네. 그리고 이제 승주가 원래 본명이 이설이었는데 실종된 다음에 이제 보육원에 자라면서 이름을 바꿨고 그래서 찾는데 오래 걸렸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양정호가 빼돌려가지고 승주를 찾아갔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안 해줬으면 네가 살인을 안 했을까? 막 후회된다 하면서 이제 내가 다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너는 이제 그만해라. 그러니까 옛날에 10년 전에 가서 니네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고 뭐 사건이 뭐였고 이런 거 다 얘기해 준 거지. 그러니까 빡친 거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안 했어야 했는데 지금 시간을 약간 헷갈린 것 같은데 그 손수건을 건네준 건 10년 전이 맞고, 그러니까 그 손수건을 얘가 일부러 흘렸는지 뭐 모르고 흘렸는지 그거를 얘가 캐치를 한 거예요. 그 사건 현장, 도윤수 사건 현장에서. 그래서 양정호가 그 손수건을 챙겼던 거지. 맞아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10년 전이고 요거는 요 최근이야. 그래서 이나가 이제 승주하고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승주가 다음 피해자를 같이 보러 가자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거의 협박이지. 그래서 이나 뭐 핸드폰을 그냥 바닥에 떨구고 가잖아요. 추적당하니까. 그 10년 전에는 원래 퍼즐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살인을 멈췄었다가 너 때문에 계속하게 된 거다. 네가 원인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니 왜 그런 퍼즐을 내서 더 잘 알아보게 뭐 더 획기적인 거 없어? 사진을 박아놓던가.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뭐 멘탈리스트 보면은 그 마크 같은 거 있잖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피로 막 이렇게 스마일이었나요? 네. 그런 거. 레드존. 더원 뭐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 어때?
황선생 그러면은 무슨 11화까지 이야기가 전개가 되냐? 뭐 한 편으로 끝내는 거지. 그럼 10이라 만들려고 애썼네.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애썼어. 근데 그러면 왜 계속 사람을 죽였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누구도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해서래. 죽일 때 얘기는 했나 보네 그러면. 너 그거 기억해? 하고. 이남수 기억해? 물어봤나 보지. 그런 거 치고 뒤에서 습격당한 게 너무 많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윤천경 걔는 그냥 죽었는데 무슨 도윤수도 말을 해. 마찬가지야. 그러네. 어. 근데 윤도훈은 그 얘기는 있었어요. 그때 뭐 누군지 아는 듯이 뭐 송곳으로 찔릴 때 굉장히 아팠을 텐데 그냥 참았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가? 주변 지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때 얘기를 해서 윤이나를 더 의심을 했던 거예요. 연식범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 네. 그러니까 방심하고 이제 뒤를 보였다 뭐 이런 거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닌자는 아닐까. 닌자라서 방심했어? 그렇지만 뭐 이남숙이라는 사람을 누가 알고 있겠어요. 이미 잊혀져 있었다. 그러니까 그 기억할 인간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승주가 그러죠. 이나에게 더원시티 5802호에 다음 퍼즐이 있다. 5802호 엄청 나오죠 또. 그래서 도착해보니까 집안엔 아무도 없어. 근데 상밖으로 누군가 떨어진다. 네, 그걸 또- 김홍수 씨다. 그렇죠. 피가 떨어져서 뿌악 나는데 그거를 이제 한샘도 이제 더원시티가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동했는데 그때 바로 앞에 떨어진 거죠. 죽을 뻔했어. 죽지. 그럼 맞으면 죽지. 그러니까 간신히 산 거야.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영화들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추락사를 표현할 때 되게 시체가 깔끔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봤을 때 거의 진짜 같아. 예, 완전 터져버리잖아. 근데 막상 이제 그 시체를 비춰줄 때는 또 비교적 온전하긴 했어. 아니, 김홍수 씨 뭐 아니, 피칠감 그럼- 열심히 했던데. 아니 그럼 뭐 뽀개 넣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그렇지. 출연도 하셨는데 얼굴을 그럼. 보여야지. 자 이렇게 해서 8번째 사망. 그리고 김무룡 책상에 이제 퍼즐이 하나 놓여 있어요. 근데 까맣게 칠해져 있는 거지. 이게 마지막 퍼즐이잖아요. 가운데. 네, 가운데 퍼즐이야. 그래서 이 그 9개가 3 곱하기 3 요 퍼즐이었는데 가운데 까만색. 원래는 까맣게 안 칠해져 있던 것 같은데 자기가 칠한 거겠죠? 글쎄, 그건 모르겠네. 뭔가 그 가운데 울고 있었던 어린 아이를 그렸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거를 이제 그럴 수 칠한 있겠네.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이나는 이게 뭐 불에 탄 신동아 시장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또 하죠. 난 그래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더원시티를 불태워버리나? 그 생각을 했거든. 그 큰 건물을 어떻게 불태워? 그러니까 아니 그냥 뭐 불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너무 뻔하지 않았어? 마지막에 얘가 죽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난 없잖아. 그게 너무 뻔해서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했지. 그래서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하나의 수순이었어. 그래서 굉장히 헛다리를 짚는 거지. 예. 이게 아닐까? 이게 아닐까? 그건 절대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인 거잖아. 예. 그래서 마지막 피해자는 그럼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선 그 사라진 이승주를 찾아봐야 될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 양종호 장례식장에서 한참 뭐 서 있다가 갔대. 비 오는 날에. 뭐 30분 그 쳐다보다가 그냥 갔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리고 이제 드림랜드다. 이나가 뭐 승주가 있을 곳은 무조건 드림랜드일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길 가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나가 도착하니까 막 얘기를 해요. 자기는 엄마가 식당 하는 거를 몰랐으니까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아예 몰랐대. 그래서 그냥 드림랜드에서 맨날 엄마 오기만 기다렸는데 결국 그게 절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뭐 다 했어. 자기가 할 거는. 그래서 더는 할 일도 없고 이제 살아갈 이유도 없다. 그러고서는 놀이기구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 회전목마에다 불을 지르고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불타는 걸 견디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결말은 뭐가 좋냐면은 일단 비장미가 있잖아. 근데 사실 생각해봐. 이게 약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기름이 그렇게 뿌려져 있는데 이 2명의 경찰은 아무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얘가 자기가 스스로 타 죽을 때까지 방치를 한단 말이야. 뭐 구하는 척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끝내는 작품들이 이제 건네는 어떤 여운이랄까? 아니면 완결성이랄까? 이걸 주는 걸 알겠어. 뭔가 극작가가 하고 싶은 바는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제일 편하고 이게 제일 확실해. 근데 이거는 합리적이진 않다. 여기서 그걸 하나 던져줘요. 그래서 나 이제 살아갈 이유가 없대. 그러니까 윤이나가 뭐라고 하면 견뎌요. 좀 그래. 견뎌 살아가지고 살아. 모든 걸 다 하라고. 그냥 죄값 받아. 그 다음에 살면 되지 않냐. 근데 안 돼. 난 비장하게 죽어야 돼. 그래야지 시청자도 막 충격도 먹고 또 이 사건의 여운도 깊게 남을 것이며 당연히 그렇잖아. 근데 막 교도소 가서 막 재판받고 있으면 이상하잖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건 알겠는데 이 마지막 퍼즐은 진짜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그 방법 말고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서 좀 더 색다른 답을 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나조차도 죽을 걸 뻔히 아는데 그걸
어떻게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낼까를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 말이지. 그렇죠. 그냥 왜냐면 이거 정해진 수순이니까 복수를 끝냈어 죽어야 돼.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더글로리 같은 작품은 그걸 완전히 깼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작품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복수를 끝내고 마치 이제 건물에서 뛰어내릴 것처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말리면서 새로운 복수를 시작하는 식으로 결말을 지어서 독설록에도 몇 대목 언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 기름 냄새를 못 맡는 이 무능한 경찰 둘 앞에서 둘 다 장렬히 산화한다. 그냥 이런 결말일 뿐이었어. 둘 다 비염이야. 서사적으로는 완벽하겠지만 이걸 그냥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이건 정말 리얼한 결말은 아닌 거지. 네. 이게 예전에 박찬욱 영화에서도 늘 그랬거든요. 꼭 마지막에 죽어. 그럼 그게 굉장히 비장하단 말이야. 장엄하게 또 죽고. 그게 어떤 복수라는 거에 또 방점을 찍을 수도 있고 복수가 이렇게 허무하다. 다 끝내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스스로를 망친다. 뭐 이런 법칙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편리한데 요즘에 박찬욱 감독이 죽이나요? 마지막에? 근데 요즘엔 안 죽여. 아니 마지막에 죽였지. 죽이긴 하지. 헤어질 결심에서 또 자살을 시켜버려. 아 그랬네. 그러니까 그런 게 가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할 거면 좀 더 합리적으로 하든가. 난 그래서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화형하는 거 알겠는데 그래 너무 그 경찰 둘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너무 좀 그렇다. 무슨 소화기 하나 찾을 생각을 안 하더라. 잘 죽네 뭐 거의 구경하고 아니,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 나인 퍼즐이 되게 막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독선도 많고 이렇게 끌고 왔는데 이 부분이 좀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걸 만드는 연출자도 제 생각에는 보통은 여러 개 찍거든요. 결말 같은 경우. 그 중에서 이제 고른다고 많이 해. 그러니까 이게 비극적인 결말과 약간의 해피한 결말이 있을 거면은 네. 그 중간 것까지 해서 보통 찍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 최동원 감독 만났을 때 타짜 마지막에 고니가 이제 사는 걸로 나오는데 고니가 죽는 것도 다 찍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응징의 드라마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인공 고니가 나쁜 놈들을 다 처벌하는. 그럼 얘를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지. 상큼하잖아. 그리고 그 어떤 톤이랑 맞기도 하고 고민 끝에 그렇게 결정했다는데 사실 이 드라마의 톤이라면은 그런 방식으로 해도 좋지 않았을까? 가령 가장을 했는데 어딘가 살아있어서 뭐 얼굴을 바꾸고 뭐 다른 일 하면서 살아간다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혹은 다른 데서 또 나쁜 놈도 죽이고 있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또 그 기억 읽는 거 막 좋아하니까 어디 뭐 바닷가에 실려와가지고 뭐 어느 섬에서 깨어났는데 내가 뭐 하는 뭐 그런. 그렇지 그거 많지. 그래 그런 거 많잖아. 아니 그리고 이렇게 기술이 있잖아. 살해 기술이 있잖아 지금. 닌자인데. 그러면은 근데 이제 배우값이 비싸가지고 죽였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두 캐릭터가 그동안에 보여준 어떤 캐릭터성을 보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 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난 캐릭터가 조금 왜 마지막에 왜 이러지? 그 생각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 윤이나의 한마디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봤어. 견뎌요. 왜 다른 사람 다 견디면서 사는데. 근데 오히려 그 불타는 거를 막 하면서 죽고 그걸 있어. 견디더라고. 그것 때문에 결심하게 된 거지. 난 견딜 거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불에 탄다는 게 우리 조금만 라이터 불에 손만 닿아도 그게 얼마나 뜨거워. 몸이 불에 탄다고? 그러니까 분신한다는 게 정말 엄청난 각오를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냥 단순히 목숨을 내던진다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 엄마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살짝 바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것도 있고 자기 때문에 양정호라고 하는 어떤 의인도 그냥 죽게 된 거니까 약간 죄책감도 있었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죄책감을 알겠다니까. 그런데 죄책감을 꼭 목숨으로 이렇게 사야 되나? 그러니까 견뎌야지. 못 견딘 거죠. 이 아무튼 친구. 견디지 못한 마지막 퍼즐이 아쉽다. 한 줄평이네요. 아직 지금 안 끝났어요. 아직 뒤에 에필로그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나는 사직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한샘 엄마네 집에 가. 그랬더니 또 엄마가 이제 또 카레를 해주네. 그래서 둘이서 이제 카레를 막 먹죠. 그러면서 이나가 정말 짜장 맛이 나네 이런 말을 해. 그러면 어차피 기성품일 텐데 뭘? 안에도 살짝 한 방울 넣는 거지. 그럼 또 나름의 뭐 맛을 또 그래, 내는 다시마 비법이 같은 거 있었나 넣을 수도 몰라. 보지.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 그 지구오락실 보는데 거기 계속 라면 끓이는 작가인지 뭔지 나오는데 그래. 짜파게티를 끓이는데 고추장을 넣더라고. 그럼 또 칼칼하니 그치, 맛있나? 맞잖아. 그 생각을 못 해봤어. 아니 그 불닭이랑 섞은 거랑 비슷한 맛 나겠네. 그러니까 나는 불닭이랑 섞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두 개를 못 먹으니까 그렇게 못 해먹고 딱 한 번 해먹은 적이 있었거든. 둘이 있을 때. 고춧가루는 그냥 뿌려서 먹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 갑자기 갑자기 그 이게 얘기 왜 했니? 짜장맛 카레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더원시티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 여기서 물어봤더니 운 좋게 그냥 청약에 성공했다. 운빨이었다. 그러니까 김한 쌤은 계속 뭐만 연기만 피우는 거야. 왜 엄마가 여기 들어와 있지? 왜 아빠는 왜 경찰복 입고 있지? 했는데 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그리고 그것도 있었잖아요. 헛다리. 처음에는 막 샤워한 장면 나오는데 등에 막 무슨 용이 막 그려져 있었잖아요. 그때 처음에 그래서 아 얘 무슨 과거가 있는 거야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잠입 수사하느라고 그렸다는 거였잖아요. 언더커버. 네. 오 멋있다 언더커버. 무관도.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한 쌤이 이제 어떤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머리가 길어진 이나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막 어쩌고저쩌고 뭐 이거 뭐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퍼즐 하나를 보여줍니다. 뭔가 이제 여지를 남기면서 끝난다. 시즌 2 하고 싶다. 네. 나도 잘 되면 시즌 2 한번 써보고 싶은 의향이 있음 하고 이제 작가가 선언한 거지. 그렇지. 근데- 범인은 최산 아니야 이번엔? 근데 그걸 넘어서 이제 어떤 한 캐릭터가 네. 자기가 이제 평생 짊어져야 될 어떤 그 업보 같은 거잖아. 네. 그 숙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네. 그것 이상의 사건이 안 나오면 시즌 2는 별로 의미는 없겠지. 맞아요. 예. 예전에 멘탈리스트에서 그 주인공이 레드존을 잡고 난 다음 시즌이 진짜 재미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이런 여우는 뭐 할 수 있다고 봐. 왜냐면 이 사건 자체도 또 어떤 그 자기 과시욕이 막 드러난 또 그런 거잖아. 시체를 이제 어느 공터에다 전시를 해놓듯이 또 해놓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뭔가 암시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 한 줄평 할까요? 나 아까 한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 했었지? 나 기억 전혀 안 나는데. 견디지 못한 마지막 퍼즐이 아쉽다. 저는 캐릭터 유지라는 마지막 퍼즐의 행방불명.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캐릭터가 자꾸 뭐 이상하게 변모했다고 그 얘기를 주구장창했구만. 한 줄 평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를 껴맞추고 있네. 마지막에 한 줄 평을 그러니까 말하면서 생각을 해야지. 근데 생각이 안 바뀌었거든. 그러면 뭐 그런 사건을 겪고 나서도 그냥 그대로 가면은 그런 성장담을 담아낼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무조건 주인공의 성장이 담보될 수밖에 없는 드라마였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기 위한 괴짜였다고 봐요. 아 저도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좀 안 느껴져. 왜 이래? 언제 아 이게 말이 가만 있어봐. 또 역접이 들어가겠지. 아니야. 할게요. 잘 만든 치밀한 퍼즐.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그러나. 평범한 범인. 아 오래 걸렸다. 그래요. 2시간을 해? 집에 가서 써가지고 올 걸. 자 다음 639화 예고하고 네. 끝낼게요. 자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 네. 2 지난번에 시즌 1에 이어서 바로 갑니다. 네. 우리가 끝내자마자 시즌 2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막 얘기했잖아. 이건 짧더라고요. 7화. 그래서 금방 봤는데 확실히 그 원작의 2편 그 욕을 많이 먹었다던 그 내용이 전개가 되면서 더욱더 흥미로워서 또 정해봤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렛. L보다 이러는 것 같아서.